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방금 막 뽀가낸 실이나 가짜 낸 원단을 본 적 있으신가요? 와, 진짜 뻣뻣하고 거친 밀가루 반죽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 투박했던 천이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찰랑거리고 부드러운 옷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단순히 실을 엮는 과정을 넘어서 죽어있던 옷감에 완벽한 숨결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법, 바로 섬유 가공의 과학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가공의 놀라운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개념, 세 가지 분류 기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준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별 맞춤 레시피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섬유 가공의 흥미로운 역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아주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흔히들 원단을 특수하게 가공하는 기술이 최첨단 현대산업의 산물일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전혀 아닙니다. 기원전으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죠. 고대 이집트인들, 이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미라를 감싸는 천에 식물성 왁스를 발라서 이미 방수 처리를 했어요. 로마와 그리스 시대로 넘어가면 어땠을까요? 엉겅퀴 가시나 심지어 고슴도치 가죽 같은 걸 쓱쓱 문질러서 거친 모직물을 아주 부드럽게 풀어서 입었습니다. 그러다 1800년대에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 발견이 등장하죠. 존 머서라는 분이 수산화 나트륨을 면에 썼더니 세상에 면이 실크처럼 반짝거리고 염색도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근대적인 가공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1926년에는 대망의 주름방지 수지 가공법이 발명되면서 우리가 툭툭 털어입는 일상복의 기초가 완성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네, 당연히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공정으로 계속해서 맹렬하게 진화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가공이라는 게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요? 섬유 제조의 세계에서 가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좁게 보면 말 그대로 상품에 화려함을 더하고 특별한 기능을 입히는 마무리 작업, 즉 시각적인 후가공에 방점을 찍습니다. 약간 마지막에 화장하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넓은 의미로 시야를 확 넓혀보면 스케일이 다릅니다. 실을 뽑고 천을 짜는 과정을 딱 제외하고 옷감을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 그 모든 거대한 공정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멋만 내는 게 아니라 직물이 비로소 쓸모 있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대공사 그 자체가 바로 가공인 셈이죠.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복잡다단한 가공의 세계를 딱 세 가지 기준으로 깔끔하게 분류해 보겠습니다. 공장에 원단이 막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째, 원재료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직물, 편물, 부직포 가공으로 나눌 수 있고요. 둘째로는 대체 이 가공을 왜 하느냐, 즉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번쩍번쩍 광택을 낼 건지, 솜털을 뽀송하게 낼 건지, 아니면 세탁해도 옷이 안 틀어지게 형태를 꽉 잡아줄 건지 정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실제로 옷감을 다루고 변형시키는 수단에 따라 크게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적 가공과 화학적 가공의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물리적 가공은 직접적인 힘을 가해서 겉표면을 바꾸는 겁니다. 털을 깎아내거나 약물을 수축시켜서 꽉 차게 만들거나 무거운 롤러로 꽉 눌러서 윤기를 내는 식이죠. 반면에 화학적 가공은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살짝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직물의 근본적인 성질이나 체질 자체를 아예 업그레이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을 조각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체질을 개선해버리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본격적이고 화려한 가공에 들어가기에 앞서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 준비 공정들입니다. 우리가 고급 가구를 만들 때도 페인트 칠하기 전에 사포질부터 싹 하잖아요? 섬유도 똑같습니다. 진짜 변신을 하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하는 4단계 기초공사가 있어요. 먼저 피리움이라고 해서 원단 양끝을 쭉 이어붙여 팽팽하게 롤러에 감아줍니다. 그 다음엔 털 태우기를 하는데 원단 표면에 삐져나온 지저분한 잔털을 불로 싹 태워버려서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련입니다. 실짜면서 묻은 온갖 기름때나 오염을 깨끗하게 샤워시키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폭내기. 약간 촉촉하게 젖어있는 원단 양끝을 쫙 잡아당기면서 말려서 원단 전체의 폭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이 네 가지 뼈대가 완벽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가공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기초공사가 끝났으니 이제 소재별로 완전히 달라지는 맞춤형 가공 레시피를 들여다볼 차례네요. 똑같이 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원단이 똑같은 공장 레일을 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베이스 소재가 뭐냐에 따라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 아세테이트라는 직물은 열에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손상 없이 가공하려면 온도 조절이 생명입니다.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85도 이하, 건조한 상태에서는 140도 이하를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하죠.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매일 입는 면직물은 좀 다릅니다. 면 특유의 그 빳빳하고 매끈한 질감 아시죠? 그걸 살리기 위해서 풀을 먹이거나 수지 가공을 한 다음에 무거운 롤러 사이를 쫙 통과시키는 캘린더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면직물만의 그 기분 좋은 시그니처 광택이 딱 살아나거든요. 실험실에서 뽑아낸 합성 섬유랑 자연에서 얻은 모직물을 비교해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합성 섬유는 꽤 직선적이에요. 원단 긴장 좀 풀어주고 불순물 씻어내고 염색하고 특수 가공하면 끝! 꽤 명쾌해져? 그런데 모직물은 이건 정말 엄청난 마라톤의 연속입니다. 무려 10단계가 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조직을 꽉 뭉치게 하는 축용부터 시작해서 씻고 끓는 물에 삶고 염색하고 물기 짜서 말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표면털을 보송하게 일으키고 그걸 또 고르게 깎아내고 광택도 내고 마지막으로 형태를 딱 잡아주는 데카타이징이라는 정교한 마무리까지 다 거쳐야 해요. 우리가 겨울에 입는 그 고급스러운 울코트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험난한 여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당장 입고 계신 옷의 소매를 한번 쓱 만져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직물이 공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물리적 힘을 견디고 또 정교한 화학 공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걸까요?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 시작된 그 오래된 과학의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복 속에 고스란히 짜여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짜릿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직물 기술은 단순히 기능적이고 예쁜 걸 넘어서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가공이라는 새로운 챕터로 맹렬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입은 그 셔츠 한 벌에 인류의 수천 년 과학과 10단계의 마라톤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 다음번에 새 옷을 고르실 때는 이 놀라운 가공의 마법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알아본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흥미로운 시각을 더해 주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